교재 36페이지 교재 36페이지. 자, 오늘 할 작품들 일단 먼저 알아볼게. 김시습의 남연부 주지. 자, 별표 2개 쳐. 자, 김시습의 남연부 주지 별표 2개. 자, 너희들 이 작품을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얘가 수능에 2번이나 나왔어. 왜? 너희들 뭐가 나왔냐면, 자, 김시습이 쓴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 얘들아,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여보세요? 우린 수능틱한 공부를 하지. 김시습의 금오신화. 금오신화 안에 5작품이 있어. 여기 봐. 그 중에서 수능에 나왔던 거 이생규장전. 그 다음에 들어봤을걸? 만복사 저포기. 부처님하고 내기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기출로 나왔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메인 작품의 3번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남연부 주제야. 그래서 얘는 중편도 아니고 장편도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오케이? 너희들 솔직히 이생규장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생규장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 그쵸?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자, 별표 2개를 치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면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 자, 일단 그 다음에 오른쪽 작자미상 장기전. 자, 별표 2개. 자, 얘는 평가원 시험에서는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한 번도 여러분이 나오지 않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자, 별표 2개. 자, 뒷장 넘겨서 작자미상 주봉전. 자, 별표 3개짜리. 자,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 중에서 2작품이 되게 중요한데 그 작품 중에 여러분 하나야. 자, 그 다음에 김동인의 태영. 별표 2개짜리. 자, 그러면 우선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시습의 남연부 주지. 자, 요거 줄거리, 주제, 해제까지 여러분 한 번만 읽어봐. 자, 읽고 나서 여러분 얘기를 할게.
다 읽었죠? 오케이. 자,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잠깐만. 자, 제목이 남염부주지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여러 번 해줄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염부주라는 게 하늘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섬 같은 데야. 섬인데 이게 염이 뭐냐면 불꽃이거든. 지옥 같은 데야. 불길이 계속 타올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섬이 하늘 위에 여러분 이렇게 떠 있어. 오케이? 거기에는 온갖 악인들이 다 살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염마왕을 그냥 너희들 염라대왕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박생은 신념이 되게 확고해. 어떤 신념이냐면 잘 들어. 유교에 대한 신념을 확고한 거예요. 너희들 조선시대 때 그거 있었지. 숭유억불. 오케이? 자, 유교에 대해서는 신념이 되게 확고한데 그런데 유연해.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박생을 봐봐. 육아사상에 대한 신념을 갖고자 하는 인물. 그렇지만 승려들과도 교우하면서 사상적인 담론을 나눠. 이해가?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유교를 믿는데 스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사상적인 폭을 넓히고 싶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스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신념, 즉 유교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책 제목 미안해 이게 오타가 하나 나왔는데 줄거리 셋째 줄에 세상의 도리는 하나뿐이라는 내용의 철학 논문인 미안해 1이론이면 2개겠네 그치? 오타야 1이론이야 책 이름이 1이론 뭐 몰라도 돼. 자 1이론을 쓰면서 자신의 뜻을 어때? 확고하게 한 거야. 자 평소에 이제 이랬는데 꿈을 꾸게 돼. 자 하나만 질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의 내용을 보니까 자 우리 수특에 나왔던 두 작품 기억해. 강도몽유록하고 구운몽 기억해. 강도몽유록은 몽유록계 소설이고 구운몽은 몽자류 소설이야. 자 내용상 봤을 때에는 몽유록 계열이야 아니면 몽자류 계열이야? 와 큰일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박생은 자기가 박생이라는 사실 유교적인 걸 머릿속에 담고 그대로 염마왕을 만난 거야. 그러면 현실 속에 나를 그대로 유지한테 염마왕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어때? 몽유록 계열이 되는 거지. 이건 여러분 보기로 분명히 나올 수 있어. 알아둬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남염부주지는 몽유록 계열이야. 당연히 어때? 몽유록도 환몽구조니까 환몽구조고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염마왕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염마왕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 이 질문의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줄게. 부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과연 정당할까요? 아니, 부처님 없어. 부처님도 그냥 하나의 사람이야. 저승이라는 게 있나요? 저승이 어딨어? 끝이야. 그러니까 불교, 저승, 윤회에 대해서 계속 박생이 물어봐. 염마왕에게. 그랬더니 염마왕이 그거에 대해서 어때? 다 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염마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교 사상에 대한 확신을 어때? 갖게 된 건 맞겠지? 자, 그런데 거기 등장인물 중에서 염마왕 봐봐. 인간계에서 추구한 신념을 이어가기 위해 염주부의 왕이 된 인물이야. 자, 거기 신념에다 동그라미 쳐. 자, 얘는 인간계에서 가졌던 신념이 이 염마왕도 사람이거든? 너희들 김시습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혹시 뭐가 있는 줄 아니? 누가 누구를 내치고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치고 왕위를 찬탈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김시습은 그것 때문에 결국 벼슬을 등지고 거의 기인처럼 행동하면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이 글을 여러 번 남긴 거야. 그래서 하나의 수양대군이 그냥 도적인 거지, 도적.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염마왕은
뭐가 여러분 신념이었냐면 도적, 악인들 처벌하는 게 연마왕의 신념이었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현실에서 이제 연마왕으로 어때? 환생을 한 거지. 자, 연마왕으로 환생을 해서 사후세계에서 악인들을 통제하고 어때? 교화를 해. 그거 웃기지 않아? 얘들아, 연마왕은 뭐를 부정했어? 불교, 저승, 윤회를 어때? 부정했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저승에 있는 거고. 자신도 뭐 한 거야? 윤회한 거야. 여기서 여러분 뭐를 할 수 있냐? 요거. 이해했어? 이런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에 대한 신념을 계속 확고하게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교라든지 저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계속 여러 번 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박색은 연마왕에게 또 물어봐.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조건은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조건은 폭력이 있으면 안 돼. 덕을 쌓아야 돼. 왕도 정치야. 그러면 누구하고 반대야? 수양대군하고는 반대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자, 요 내용도 나와. 자, 이런 문답을 통해서 연마왕은 박생, 너 괜찮은 사람인데, 자, 이제 나 은퇴하고 너 좀 쉴래? 네가 와서 연마왕 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깨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정도 구조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거기 36페이지 밑에다가 요거 적어주세요. 그 오늘 그 자료 보면 문답의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올 거야. 한번 꼭 확인하고 복습해. 수능이 100일 남았어. 아, 예시야, 얘들아. 그치? 좀 있으면 이제 100일이야. 수능이 100일 남았어. 학교에서 야자를 해. 10시까지. 근데 너무너무 공부가 잘 되는 거야. 너무너무 공부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너무 공부가 잘 돼서 그러는데 12시까지 공부하고 가면 안 돼요? 그래, 12시까지 공부하고 가라. 오케이? 대신
이제 학교에는 경비 아저씨하고 이제 나 둘밖에 여러분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12시까지 한다는 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2시가 넘은 거야. 근데 학교에서 12시 종이 띵띵띵 울리면서 창문을 열어놨는데 창문에서 팔 하나가 공부하는데 내 책 앞으로 딱 떨어진 거야.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어때? 팔을 버렸어. 공부하는 데가 방해가 되니까 어때? 버렸어. 근데 또 하고 있는데 또 들어와. 아이 짜증나. 또 버렸어. 계속 팔이 날아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팔을 버리려고 쓰레기 태우는데 여러분 간 거야. 근데 쓰레기 태우는데 버리려고 딱 갔는데 거기에 그 팔 주인이 거기에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어떤 표정으로 죽어있을까? 자, 그리고 아까 팔만 있을 땐 무섭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무서워.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 경비 아저씨,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경비 아저씨는 그 말을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됐어. 너희들은 저승을 믿어 안 믿어? 귀신 믿는 사람 손 들어. 귀신. 저는 저승 귀신 믿습니다. 안 믿는구나. 쌤은 귀신을 봤어. 언제까지 여러분 진짜 자주 봤냐면 결혼 전까지는 진짜 자주 봤어. 근데 결혼하고 우리 와이프가 여보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기가 확실히 센가 봐. 그 다음서부터 내가 진짜 귀신을 못 봐. 근데 너희들 귀신이 뭐하고 뭐의 준말인 건 알지? 귀하고 신의 준말이야. 귀가 여러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귀는 마이너스야. 신은 플러스야. 왼쪽이 양일까 오른쪽이 양일까? 그냥 알아두면 좋아 얘들아. 이런 거 2분만 얘기할게. 오른쪽이 양일 것 같아? 왼쪽이 양일 것 같아? 얘들아 오른쪽이 음이야. 이게 여러분 왼쪽이 양이야.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야. 그래서 너희들 상가 갔다 오면 못 뿌려 그 사람한테? 소금 뿌리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은 여러분 단순히 뭐 밝고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빛하고 소금이야. 빛하고 소금. 그래서 너희들 상가 갔다 오면 대신은 너희들 그 소금 그릇 갖고 가다가 엎어지면 진짜 여러분 위험해. 그랬을 때는 상가 갔다 온 사람한테는 소금을 뿌리는데 어느 쪽에 뿌려야 돼? 오른쪽에 뿌려야 돼. 왼쪽에 뿌리면 큰일 나. 너희들 좋은 신이 없어지는 거야. 오른쪽에다 여러분 뿌리면 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얘의 특징은 자 봐봐. 드라큘라 검은색이야 흰색이야? 검은색이지. 얘는 특징이 검은 몸에 흰 눈을 갖고 있어. 그리고 신은 반대로 흰 몸에 검은 눈을 갖고 있어. 신창쌤은 자주 봤어. 설악산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이 제일 많은 데가 계룡산. 너희들 그 우리나라 그 책 중에 토정비결 알지? 토정비결 이지암 선생이 스스기 쓴 격암유록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가 멸망할 때 세계에서 안전한 곳이 2개가 있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계룡산이래. 그래서 계룡산 가면 지금도 도사들이 굉장히 많아. 설악산 가면 대신 그 귀가 많고 그래서 설악산에서 빈번하게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가끔 보다가 한번 귀신에게 씌울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 귀신에게 씌울 뻔. 의암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의암댐이야. 여기가 이제 댐이 이렇게 있고 춘천 가는 길인데 여기에 이제 그 경춘 옛날에 이제 뭐 고속도로 같은 거 있고 대학교 2학년 때니까 벌써 어메 꽤 오래된 얘기야. 여기 이제 그 서클 애들끼리 놀러를 갔는데 동아리 미안해 동아리 애들끼리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아시간데 딱 여기다 이제 텐트 여기가 지금 텐트촌이야. 텐트 쭉 쳐놓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때 술을 개짝으로 사가지고 술을 우라지게 많이 먹었어. 우라지게 많이 먹었는데 자다 보니까 여러분 이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이게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물이 범람해서 왔는데 딴 사람들은 다 텐트를 철수했는데 우리는 술 취해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우리만 거기 그렇게 있었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텐트도 여러분 안 잡혀. 그래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 교통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여러분 민박촌이 있어요. 민박촌이. 자 가자 우리 민박 구하러 갔는데 이 민박촌이 꽉 찬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잡아놔가지고. 근데 여기 한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이쪽으로 좀 가면 자기 축사가 있대. 축사. 그 가축을 키우는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에 딸린 집이 있어. 그 집이 사람 사는 집은 아닌데 그냥 거기 가서 하룻밤 잘래? 그랬더니 너무 좋지. 아,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6명 갔었는데 또 거기서 술을 퍼마시고 막 그러다가 이름도 기억해. 박경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하고 싸움이 좀 났어. 나하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또 논쟁을 여러분 좀 하게 된 거야. 나의 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었는데 걔가 이거 좀 꺾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나왔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밤이라 좀 무섭긴 한데 여기 이렇게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평상이 여러 번 이렇게 있고 여기 나와서 이제 둘이 술을 마신 거야. 딱 나와서 경필아 나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조그맣게 이제 불이 들어오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되게 환해. 축사 뭐 이런 데인데.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딱 얘기를 하는데 이 평상 밑에서 이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냐면 주만지 영화 봤니? 주만지 영화에서 여러분 어때? 이 소리. 이 소리가 여러분 귀신이 사람 홀릴 때 여러분 내는 소리야. 혹시 여학생들 자다가 침대 밑에서 이런 소리 들리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뭔가 여러분 있는 거야. 계속 들리는 거야. 하지 마. 그래서 어때? 밑을 이렇게 봤는데 그냥 밤이니까 까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경필이한테 야, 너 지금 소리 안 들으니까 자기는 안 들린대. 정말 안 들린대.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계속 들리는 거야. 안 들려. 뭐지? 계속 밑에 딱 보니까 그냥 까맣기만 해.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가 까맣면 안 돼. 이 밑에. 불빛이 들어와서 얘가 이제 이쪽은 그림자가 이렇게 오니까 환해야 되거든. 그 생각이 어때? 순간적으로 딱 들더라고요. 오싹해서 밑을 딱 봤어.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 평상 밑으로 까만색인데 얘가 눈이 여러분 이렇게 연기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가 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귀신 같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 선생님은 고3 때서부터 뭐 귀신 무당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귀신 만나면 얘들아 눈싸움 해야 돼. 계속 쳐다봐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지쳐. 진짜로. 계속 쳐다봤어. 근데 귀신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꽤 오랜 시간을 쳐다봤다고 생각했는데 경필한테 물으니까 걔가 너 뭐하냐? 나는 분명히 되게 오래 보고 있었거든. 근데 걔는 내가 잠깐 이렇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소리가 이제 집에 왔는데 계속 나는 거야. 쌤 방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 걔가 이제 날 따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거기서 여러분 약했으면 나는 귀신에 정말 씌었을지도 몰라. 귀신 씌우면 어떻게 되게? 미치는 거야. 얘들 그냥 미쳐. 그래서 나는 귀신을 진짜로 여러분 안 믿는구나.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야. 내가 귀신. 그래서 그 귀신 봤어. 그래서 나는 귀신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야. 자, 하여튼 그래서 너희들 아까 그 테스트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은 뭐냐면 실제로 죽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저승사자의 이미지.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저승사자의 여러분 이미지래.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믿는 사람은 사후세계나 저승 이런 것들을 어때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이고 반면 경비 아저씨가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근데 믿어도 여러분 나쁠 거 없어. 특히 집에 가서 귀신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번만 한번 해봐. 무섭지? 집안에는 여러분 신이 한 명이 꼭 있어. 들어봤어? 조왕신이라고. 조왕신은 뭐냐면 집을 관장하는 신이야.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깜깜하게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간 순간 사방, 거실 사방 한쪽을 딱 보면 거기에서 흰색이 순간적으로 보인대. 그게 여러분 조왕신이래. 나도 본 적이 있고 얘들아. 결혼 전에는. 근데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못 봤어. 귀신도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이 기가 세면 절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가 되게 약했던 거지. 알겠지? 그랬대 얘들아. 재미없다. 아니 다 달라. 크기도 다르고 근데 공통적인 건 다 연기처럼 되어 있어. 연기처럼. 사람 형태가 아니라니까.
연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 얘들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헛소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봤으니까 믿어.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여러분 장기전 보도록 할게요. 자, 장기전. 자, 별표 여러분 2개 치고 자, 알만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조금 새로운 얘기가 여러분 펼쳐질 거야. 자, 읽어보세요. 장기전. EBS 파이널 꼭 들고 와야 돼. 자, 됐을까요? 오케이. 자, 봅시다. 조용. 자, 줄거리 여러분 읽어봅시다. 까투리가 여러분 뭔지는 알지? 꿩 중에서 여자 꿩을 까투리, 남자 꿩을 장기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까투리의 첫 번째 남편은 보라매에게 잡혔고, 두 번째는 사냥개에게, 세 번째는 포수에게 잡혔다. 그래서 까투리는 몇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야.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얘들아, 그치? 장기는 까투리의 네 번째 남편인데 아들 9, 딸 12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이 정도면 안 행복해 얘들아. 자, 추운 겨울날 배고픔에 굶주렸던 장기 가족들은 먹을 것을 찾아 나서, 그러다가 뭐를 발견해? 콩. 솔직히 이제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여러분 되게 유명한 옛날 이야기잖아.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콩이 갈등의 원인인 건 알겠네? 까투리는 눈 쌓인 겨울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다며 절대로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해. 자, 위에 잠깐만 봐봐. 자, 까투리. 자, 읽어볼게.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는 장기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체크하자, 무슨적인 인물? 입체적인 인물. 얘들아, 입체적 인물의 반대가 무슨적인 인물이지? 전형적인 인물. 야, 그 당시의 여자들은 여기 보자. 남존 여비의 굴레 아래서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개가는 어때? 금지된 상태로 여러분 살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까투리는 결혼도 4번 하고 또 남편이 뭔가 잘못하니까 그거를 반대를 하고, 그것도 굉장히 어때? 논리적이야. 옛 성현의 말을 알 정도로 똑똑하지만 남편을 4번이나 잃고 개가할 정도로 어때? 진취적인 여성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까투리는 굉장히 논리적이야. 요거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자, 까투리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눈 쌓인 겨울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며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장기가 기어이 먹으려 하자
까투리는 지난밤에 안 좋은 꿈을 꿨다며 절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장기에게 무려 4번의 흉악한 꿈을 꾸며 꿈을 4번이나 여러분 꾼 거야. 자, 예를 여러분 한번 들어줄게. 자, 장기가 있어. 몰라, 장난 이렇게 할게 얘들아. 장기가 있는데 장기 주위에 쌍무지개 2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쌍무지개 2개가 칼날로 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의 목을 이렇게 딱 쳐. 그럼 딱 봐도 어때? 길몽이야, 흉몽이야? 흉몽이지. 거기에다가 뭐가 내리냐면 두 번째 꿈은 하늘에서 눈이 내려. 눈이 내리는 건 뭐 같아? 사람들이 장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뭐를 치는 거야? 소금을 치는 거야.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는 하하하, 그 꿈은 나쁜 꿈이 아니야. 무지개 2개는 이거 뭐 같아? 더듬이 아니고 얘들아. 옛날에 장원급제하면 어사와 쓰잖아. 이렇게 꼭 나는 어사와 돼서 내리는 눈의 축복을 받으면서 나는 앞으로 크게 될 걸세. 그거는 흉몽이 아니라 길몽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뭐 굳이 여러분 한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아전인수라는 말 알지? 자기에게 어때? 유리하게 꿈을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내의 말을 짓밟지. 그리고 어때? 결국은 콩을 처먹어. 죽어요. 죽으면 무슨 말 해야 되니? 아이고 내가 당신 말 안 들어서 죽었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를 원망해. 내가 저렇게 남편을 3명 죽인 그런 아내랑 결혼해서 살았더니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유언을 남겨. 제발 다른 놈하고 결혼하지 말고 끝까지나 제사 지내면서 살아달라고 얘기를 해. 자, 읽어볼게. 자,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장기에게 무려 4번의 흉악한 꿈을 꾸며 말리나 장기는 큰 소리를 치며 아내의 말을 무시하며 역정을 낸다. 장기는 덫에 걸려 죽어가면서 과부 팔자를 타고난 당신에게 장가간 내 실수라고 하지 아내 말을 듣지 않아 죽어간다는 소리는 안 해. 마지막 부탁은 개가하지 말고 절개를 지켜 정렬 부인이 되어주라고 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까투리는 장기의 깃털을 모아 장례식을 치러 어수선한 와중에 까마귀가 와서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해. 나랑 결혼할래? 그러겠지? 까투리는 3년상도 치르지 않았으니 법도에 맞지 않다면 거절해. 나는 아직 남편을 잃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결혼할 수 있겠소? 안 해. 또 7번 상처한, 상처가 뭔지 알지? 얘는 남편을 4번 잃었지. 이 물오리는 아내를 7번 잃은 거야. 한 수 더 위야. 장례식장으로, 아예 장례식장에 여러분 그 신혼 그 가마 있지, 이런 걸 끌고 와. 딱 그러면서 까투리에게 신부 계신가? 신랑 들어가네. 아예 그냥 대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신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까투리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야. 그런데 젊은 장기가 아내를 잃고 홀로 된 지 3년 되었는데 마땅한 혼처자리가 없다 하며 함께 잘 지내자고 말해. 얘들아, 이게 3년 지난 게 아니라 그 장례식장에서. 아까 둘은 어때? 싫어했는데 이 장기가 딱 그러니까 콜 그래. 결국 앞에 2명은 못생겼던 거지, 얘들아. 늙고 못생겨서 어때? 명분을 그렇게 얘기한 거야. 불쌍하지, 그치? 물으려고 까마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야. 일단 여자한테 가서 저 혹시 애인 있어요? 그 여자가 그러지. 예, 애인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 그래? 애인 없어도 당신하고는 안 사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진짜 불쌍해요. 자, 까투리는 젊고 건강해 보이는 장기에게 마음이 끌려 아직 내가 젊고 홀로 된 까투리가 홀로 된 장기를 따라가는 건 당연하다며 결혼을 승낙해. 결혼한 꽁부부는 아들과 딸을 모두 혼인시키고 명산대천을 구경하다가 큰 물에 들어가 조개가 돼. 그래서 내가 조개가 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옛날에 이거 공부하면서 봤거든. 그러니까 조개가 된다는 건 뭔가 좋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의미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개가 돼. 나 같으면 그냥 까투리를 연탈 것 같아. 조개가 되느니. 그렇지 않냐?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어려운 건 없고
그냥 가부장적 사회구조, 남존여비, 여성의 개가금지 이런 봉건 사회제도를 어때? 비판을 하는 거고 반면 여성의 권리신장,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 긍정적 시선을 던지는데 이 장기전에서 이번에 수능완성 사용설명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우리 수특에 심청전하고 토끼전 실렸거든. 무슨 개소설이야? 판소리개 소설이야. 원래 우리나라 소설에선 판소리개 소설이 4개밖에 없어. 여기 보자.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토끼전. 4개. 물론 하나가 더 있어. 근데 하나는 수능이 안 나와. 물론 적벽가도 있네. 적벽가, 판소리개 소설.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가로지기 전이라고 혹시 옛날 그 야한 영화 중에 변경태 나오는 거 있어. 많이 뭐 이런 거 있거든 얘들아. 그게 뭐 시험에 나오기가 여러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전을 특이하게도 판소리개 소설. 자, 우화 소설이자 판소리개 소설로 여러분 분류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 작품은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여러분 쓰여졌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작품은 편집자적 논평이 빈번하게 일어나. 요거를 여러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요거 장기전 밑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다음 주에 4개 꼭 갖고 와야 돼. 다음 주부터 이제 숙제검사. 오늘은 저번 주에 내신이라 못했던 사람들이 좀 많아서 쟤는 오늘 거의 다 수업 왔으니까 이 4개 꼭 갖고 와. 너희들 독서 수업할 때 내가 직접 검사할 거야. 오늘 숙제표도 갖고 와야 돼. 숙제는 안 했나? 여러분 다 볼게. 대학 가자. 우리. 자, 이제 38페이지. 자, 주봉전. 이게 조교들한테 계속 이 오타를 점검을 시키는데 애들이 책 이름이 1이론인지 2이론인지 이런 거 모를 거 아니야, 얘들아. 자, 이게 다 쌤이 워드를 다 치는 거거든, 그 줄거리는. 자, 거기 줄거리, 자, 38페이지. 끝에서 5째 줄에 보면, 주봉은 해평에 돌아와 찾았니? 오케이? 거기 미안해. 주봉이 아니라 해선이야, 해선. 주봉은 해평에 돌아와가 아니라, 요것만 미안해, 고쳐줘. 해선은 해평에 돌아와. 이렇게 좀 고쳐주고요. 우리 요 수업이 8월 둘째 주에 여러분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8월 셋째 주서부터는 이제 파이널 과정을 좀 일찍 여러분 시작을 할 거예요. 구모 앞두고. 그때 선생님이 8월 둘째 주에 바로 벼룩 간 빼먹기 여러분 나눠줄 거거든. 그때 이런 거 다 수정해서 여러분 나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좀 복잡합니다. 스토리 구조. 자, 별표 3개 쳐놓고, 자, 등장인물 읽고, 자, 줄거리 읽는데 거기 끝에서 넷째 줄 주봉 요걸 여러분 해선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등장인물 줄거리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됐을까? 오케이. 자,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이번 좀 읽어볼게. 자, 당나라의 재상 주여득은,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주봉저도 이본이 되게 전하거든? 어떨 때는 주여득이라고도 나오고, 어떨 때는 주어득이라고도 나와. EBS에서는 주어득으로 아마 나올 거야. 자, 당나라의 재상 주여득은 조정 신하들의 시기를 받아 해평도사로 임명되자. 해평도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쉽게 말할게. 이 사람은 승상이었어. 여기 보자. 승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국무총리야. 근데 주위 사람들의 모함으로 그냥 쉽게 말해 제주도지사? 이 정도. 이 해평이라는 데가 되게 외진 곳이거든. 거기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분해서 자결을 해. 근데 어떤 이본에서는 뭐라고도 나오냐면, 여기 봐. 자결을 하지 않고 해평도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자객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여러 번 나와. 그러니까 이본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EBS에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모르겠어 그거예요. EBS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여러분 모두 좀 알아놔야 돼. 자, 그에게는 주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주봉은 가난 속에서도 문장을 닦아 과거를 보려고 하나 필요한 돈이 없어 슬퍼하고 있었어. 자, 마침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여러분. 이도원이, 자, 이도원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 응과하여 급제하니 왕은 그가 주여득의 아들임을 알고 아버지의 예전벼슬, 승상벼슬을 여러 번 주는 거야. 자, 주봉은 임금의 중매로 이부상서의 딸과 혼이 난 뒤 전날 은혜를 베푼 이도원을 불러 그 음공을 갚는데, 그 여자는 이렇게 나와. 이부인이라고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부인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나와.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주봉은 천자의 총애를 받아 5가지의 벼슬을 받는 등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한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EBS의 내용이야. 그러던 어느 하루는 천자가 오마대로 그냥 행차를 하는 거야. 하다가 그들의 출현에 놀라 옥조와 탄금을 남기고 올라가는 선관을 만난다. 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자. 2번인데, 자, 여기 봐. 선관들이 옥조하고 탄금은 여러분 검은 거야. 자, 신선들이 어때? 이거를 갖고 열심히 놉니다. 근데 저쪽에서 누가 행차하냐면 천자가 어때? 행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이다! 그리고 어때? 올라가는데 뭐하고 뭐를? 옥조하고 어때? 탄금을 두고 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옥조와 탄금을 누가 받겠니? 천자가 받겠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웬 옥조와 검은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봉은 이 물건의 내력을 예전서부터 들고 알고 있었어.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검은 거, 탄금은 천상에서 선관이 선녀를 희롱할 때 썼던 그런 검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옥저는 장량이라는 장수가 책사지, 군사들을 어때? 흩을 때 썼던 그런 옥저라고 몰라도 돼. 황제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황제가 그걸 딱 보고, 그래? 이거 누가 한번 연주해 볼래?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신하들이 다 연주를 해보는데, 그거랑 똑같아. 너희들 단소 연주하면 우리 어때? 처음에 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누구만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지 얘가? 주봉만 제대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이에 주봉이 옥저와 탄금의 사연을 이루고 또 그만이 그것을 다룰 수 있어 벼슬이 더욱 높아졌다. 자, 이를 시기한 유정안은, 자, 첫 번째 빌런이야 얘들아. 유정안은 모함하지 않아. 자, 얘는 모함하는 게 아니야. 해평도사가 칭왕한다고 꾸며. 여기 보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여득이 해평도사가 됐든 안 됐든 결국 죽었지. 그러면 새로운 해평도사가 임명됐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가 제주도처럼 굉장히 먼 지역이야. 이런 뻥을 치는 거지. 지금 해평도사 제주도지사가 지가 왕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서 역모를 꾀한다.
그럼 당연히 그거를 진압하러 가야 되지? 누구를 보내라? 황제한테 네가 아끼는 주봉을 보내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주봉이 가게 되는 거야. 해평노사가 칭왕한다고 꾸며 주봉을 보내 이를 진압하도록 상소를 올리고 천자도 이해소가 주봉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진압하도록 명한다. 자, 어머니에게, 자 여기 봐, 주봉의 어머니면 이 사람 자주 나와. 주승상 부인에게 옥저와 탄금을 맡기고 부인과 길을 나선 주봉은 해상에서 수정, 우리 수특에서도 해적 나오네. 자 여기서도 나와. 장취경이라는 이제 해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장취경 만나 바다에 버려지게 되나 옥황상제의 명으로 용왕이 거북을 보내어 그를 구출해. 이제 수특에 나와 있는 소설들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할 거야. 오케이? 자, 한편 부인은 예뻐. 예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장취경이 납치를 한 거야. 자, 납치해 갔는데 꾀를 부려 그곳에서 탈출해서 바다에 빠져 죽은 것으로 꾸미고는 절로 몸을 숨겨. 여기 봐. 그때 여러분 도와주는 게 12오겹이야. 은준아. 자, 오겹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물에 빠져서 어때? 죽었지. 그럼 대신 누군가 빠져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12오겹이 뭐라 그러냐? 제가 대신 죽을 테니 탈출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2오겹은 죽습니다. 아,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나중에 다시 살아나. 나중에 다시 살아나니까 뭐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절로 숨긴다. 그곳에서 누구를 낳냐? 집중하자. 마지막이야. 자, 해선을 낳아. 해선을 낳은 부인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해선에 뭐를 끊어? 새끼발가락을 끊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도망쳐야 되는데 해선 얘를 데리고 도망칠 수는 없어. 그래서 여인들이 빨래를 해. 그 물가에다가 어때? 해선을 안전하게 두는 거야. 근데 나중에 자기 딸인 걸 알아봐야, 자기 아들인 걸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뭐 여기다 이렇게 뭐 문신을 해주든가 그러지. 새끼발가락 하나를 어때? 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증표를 삼은 거야. 증표를 삼은 채 아이를 우물가에 버리고 돌아온다. 해선은 자식이 없는 여인에게 의지하여 자라지만 장취경이 해선을 빼앗아 아들로 삼게 돼. 잠깐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선이 주봉의 아들인 건 몰라. 그냥 뺏은 거야. 우연이지, 우연. 우연으로 그냥 뺏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취경은 누구의 양아버지야? 해선의 양아버지야. 그래서 해선의 이름이 주해선으로도 나오고 무슨 해선? 장해선으로도 여러분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취경은 자, 해선의 양아버지가 여러분 되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막장 드라마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자, 13세가 된 해선은 13살이야. 재물과 미색을 도적질 오겠다고 취경을 속이고 황성으로 떠나. 태영아, 자, 왜 여러분 황성으로 떠나냐?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출하고 싶은 거야. 13살이 되니까 독립하고 싶었던 거야. 뭐 아버지의 존재도 모르냐. 얘들아, 이때만 해도 해서는 장취경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자, 그렇게 살면서 저 세상 구경 좀 하겠습니다. 황성으로 떠나. 황성에서 저 하룻밤만 묵겠습니다. 또 막장이야. 마침 들어간 데가 자기 할머니 집이야. 할머니 집에 들어가요. 자, 황성에서 주봉의 어머니인 주승상 부인으로부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얘기하는 거야, 구구절절. 우리 아들이 주봉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서는 주봉이 자기 아빠인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재밌게 들어. 근데 그 옆에 어때? 옥저와 탄금이 있거든? 저게 뭐예요? 그래서 옥저와 탄금에 대한 얘기도 이제 주승상 부인이 누구에게? 해선에게 하는 거야. 그러자 해선이 저 옥저와 탄금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팔까 안 팔까? 팔아요. 주승상 부인이 여러분 어때? 파는 건 아니고 줘. 왜?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선을 딱 보니까 뭔가 끌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주승상 부인은 주봉이 죽은 줄 알아. 이해가요? 그래서 어때? 자기 죽은 자식 생각이 난다고 옥저와 탄금을 여러분 줍니다. 자, 이 지문에서 잠깐만 딱 봐도 느끼겠지만
이 작품에서 최척전이라는 작품처럼 이 작품은 가족끼리 헤어졌다 만나는 내용이야. 거기서 여러분 어때? 매개체가 두 개가 있지. 첫 번째가 새끼발톱. 그리고 두 번째가 옥저와 탄금이 어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황성에서 주봉의 어머니인 주승상 부인으로부터 주봉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로부터 옥저와 탄금을 얻어. 그 다음에 고치라고 그랬어. 해서는 이제 해평에 돌아와. 해평에 돌아와 옥저와 탄금을 연주하다가 유리 걸식 알지? 그지 생활을 하던 누구를 만나? 주봉을 만나. 저쪽에서 옥저와 탄금 소리가 들려. 그거 내 건데? 그리고 딱 갔더니 거기서 한 젊은이가 옥저와 탄금을 연주를 하고 있지.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연주하는 사람하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을 보니까 생긴 게 똑같아.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다. 부자지간 아니면 형제지간이다. 형제지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기분 나빴겠지, 그치? 해서는 부자지간 아니면 형제지간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거 알지? 아니야. 자식은 외모는 누구 닮냐면 아빠 닮는데, 머리는 누굴 닮는데? 엄마 닮는데, 얘들아. 그래서 모의고사 못 봐서 어머니 뭐라 그러면 그냥 엄마 탓하면 돼, 얘들아. 머리는 엄마 탓이고 외모는 우리 딸들도 약간 나 닮았어, 얘들아. 그치? 니들도 아빠 닮지 않았나? 그죠? 자, 지금 시간이 없다. 자, 해서는 해평에 돌아와 옥조와 탄금을 연주하다가 유리걸식하던 주봉을 만나고 이부인까지 만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연을 다 들어. 자, 너희들 같으면 낳아준 아빠가 먼저야? 키워준 아빠가 먼저야? 갓난애기 써서부터 어때? 장치경이 키워준 거야. 근데 얘들아, 옛날 소설을 보면 지금하고 달라. 오로지 낳아준 사람이 먼저야. 어떤 소설을 여러분 보더라도 낳아준 사람이 먼저야. 우리 수특에서도 배웠잖아, 얘들아. 양아버지가 어때? 해적인데 결국은 나중에 해적을 물리치잖아. 똑같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에 의욕이 풀린 해서는 원수를 갚기로 마음 먹고 취경을 속여 과거에 나가 급제한 뒤 이제 뭐가 돼? 해평도사가 돼. 자기가 이제 제주도 지사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장취경의 근거지가 해평이야. 자기가 그래서 어때? 해평대사가 된 뒤, 자, 해평도사를 자청하여 허락을 받고 비로소 취경에게 어때? 복수하는 거야. 얘들아, 지문 앞쪽에서 해평도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고 주어득을 가리키는 말이고, 소설 뒤쪽에서 해평도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야? 해선을 가리키는 말이야.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도. 바로 비로소 취경에게 복수한다. 이해천자는 주봉부자는 황성으로 돌아와 일가가 모이니 지난 사연을 수레하고 한편 두 부자는 황상을 배하라니 상은 주봉에게 옥세를 내려. 야, 나는 더 이상 나라를 못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주봉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줘. 주봉은 사양 끝에 바다 후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소설이 끝나. 그러니까 이 소설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최대의 빌런은 이 작품에서 어때? 장취경이야. 요것만 여러분 알아두면 돼. 자, 요거 여러분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다 적은 사람은 저기 39쪽에 김동인의 태영 등장인물하고 줄거리만 읽어줘. 다 적고 나서.
줄거리 읽어줘 얘들아. 39페이지. 뭐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이제 수능이 만약 그 체제가 바뀌는 게 제일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뀌어서 위험한데, 너희들 알겠지만 그 교육부 장관 지금 다 후보 나왔는데 이번 교육부 장관이 논란이 제일 많아. 임명 아직 청문회도 여러 번 안 했는데 제자 논문 그대로 써가지고 제자 이름 다 빼고 자기 논문으로 올린 것도 있고, 이 여자가 충남대 총당이었는데 충북대인가? 그 이번 교육부 장관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공약 중에 그거 있잖아.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래서 지방 거점 대학, 지거국 대학을 다 서울대처럼 해서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충북대 총장인가 충남대 총장인가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평가원장이 여러 번 갈리고, 평가원장이 갈리면 이제 출제 교수들이 여러 번 당연히 바뀌는 게 일련의 순서고, 너희들 예전에 평가원에서 그 도종환 씨라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 이 사람의 시를 교과서에서 빼라고 평가원에서 권고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평가원도 아무래도 다시 말하자면 사상적인 게 굉장히 여러분 심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제일 두려운 게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바뀌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교육부 장관 바뀌고 그 다음에 낙마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제일 많대. 낙마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평가원 갈리고 평가원장 갈리고 그 다음에 출제 교수 갈리기까지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 그냥 물리적으로 올해는 수능 체제가 바뀔 것 같진 않아, 얘들아. 뭐 난도도 여러 번 그렇고. 가야 얘들아,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사회지문 쉽게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어때?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뭐 경제지문 되게 어렵게 내고, 그런 체제가 출제 교수에 의해서 바뀌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없으니까 육모 체제로 어때?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 다만 이제 난도 조절은 조금씩 되겠지. 구모는 조금 어려울 거야. 좀 어렵게 여러분 공부를 좀 하자고. 이따가 그 모의고사 그 어려운 거 받으러 올 사람들은 끝나고 오면 쌤이 챙겨서 줄게. 자, 태영 여러분 읽었지? 자,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하고 끝내줄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나하고 여러 재수들은 얘들아 잡범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나름대로 독립운동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뭐 앞에서는, 불편한 앞에서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노인은 공소가 다른 말로 할게. 항소야, 지금 말로 하면. 항소를 하고 싶어 해. 왜? 곤장을 맞잖아. 태영이 곤장이야. 뭐해? 죽어. 그래서 어때? 공소를 해.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나하고 여러 죄수들은 한마디 하지. 그냥 죽으세요. 그냥 죽어. 뭘 공소를 하고 그래. 왜? 그 좁은 방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자기들이 어때?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인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해. 그러다가 결국 어때? 노인은 공소를 포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노인은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에 초연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나하고 여러 죄수들은 그나마 어때? 즐거워하지. 이러고 있는데 으악! 소리가 나. 누가 죽은 거야? 노인이 어때? 죽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심리는 안 나오고 1인칭이니까 누구의 양심의 가책? 나의 양심의 가책이 여러분 나오게 되지. 이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굉장히 뭐냐면 여기 봐. 일단 등장인물들이 많지 않고 최근 소설의 트렌드가 뭐니? 현대소설은 등장인물 한두 명에 심리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굉장히 어때? 그런 심리적 변화가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김동인, 너희들 아는 소설 중에 감자 뭐 이런 소설이 있는데 굉장히 문학사적으로 좀 예전 작품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오케이?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해. 나의 심리 변화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느낍니다. 오케이? 자, 요것만 여러분 정리해 두세요. 위에다가 조그맣게 여러분 적어놔.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정확히 7시에 여러분 목요일날 실시합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와서 가급적이면 애들하고 같이 모의고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 참, 상환학교 시험 보러 가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월요일 수업에 올 수 있나? 몰라? 아, 그럼 강의 찍어볼 테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받아가고. 당연히 그렇게 합시다. 상환학교 시험 한번 보면 좋은데. 자, 됐지요? 오케이. 자, 다음 주에 올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들아 이제 교재 복사 안 해줘. 교재 여러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EBS 파이널 1, 2회 여러분 들고 와 수업할 거야. EBS 파이널 1, 2회 여러분 수업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과제물표 이름 써서 여러분 반드시 갖고 오세요. 여러분 숙제 검사할 테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